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국 공산당 장군인 장고타이, 그 다음에 이제 예전인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4년에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국민당의 그 압박을 피해서 1년 동안 중국을 돌면서 이제 도망간 사건이 대장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그 장시성에 있는 루이진을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산지성에 있는 그 야난까지 1년 동안 여정을 한 것이 이제 대장정인데, 이때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공산당 내 1인자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이제 장코타이 장군이 되겠습니다. 장코타오는 1897년부터 1979년까지 82살에 사망한 걸로 돼 있고, 마오쩌둥보다 4살이나 어린 걸로 돼 있습니다. 1919년 22살 때 베이징 대학교의 철학과를 다니고 있던 중에 베이징 대학교의 교수인 공산당의 창시자 천두슈를 하고, 그다음에 리다자오, 이런 그 공산당의 초기 창시자들을 만나고 공산화가 작용화가 되겠습니다. 1920년 23살 때 중국 공산당의 창당 멤버가 되겠습니다. 1921년 24살 때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 위원이 되고, 리리쌍과 함께 공산당에서 지도자 위치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1924년 27살 때 소련 코민테른의 국공합작 원칙에 따라서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1925년 28살 때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위위원이 되겠습니다. 1927년 30살 때 난창봉기에 참여를 해서 1931년 난창봉기에 참여해서, 이때 이제 소비에트 자치구, 그게 이제 장시성에 있던 코민테른이죠. 그래서 이제 1931년부터 1937년까지 이게 존속을 했는데, 이게 중국 남쪽에 있는 장시성의 루이진에서 코민테른의 후원 아래서 공산당인 마오쩌둥하고 공산당의 장군인 주도가 설립한 독립공화국인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여기에 그 장시 소비에트라고 그러죠. 장시 소비에트 그 자치 그 연방 그 공화국의 부주석. 이 장시 소비에트가 존속한 기간이 1931년부터 1937년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4년부터 대장정이 시작이 됐고요. 1937년에 이제 까지 이제 존속을 했던 거죠. 1935년에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38살이 되겠죠. 38살이 되겠고, 이때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42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장정을 할 때 42살에 마오쩌둥하고 36살에 장코타오하고 이제 부딪힌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마오쩌둥의 부대는 7천 명밖에 안 됐지만은, 이 장코타이의 부대는 이제 8만 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장코타이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데 불구하고 마오한테 진 거죠. 권력 다툼에서. 하지만 이제 마오쩌둥하고 사사건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정 중에 그 장코타이의 부하인 예전이, 그다음에 이제 양상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장코타이를 배신을 하고 마오 쪽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마오쩌둥이 주도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장코타이는 티베트 자치구에 인접한 소수민족이 많은 칭하이성으로 가다가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산지성의 마오쩌둥한테 초라하게 합류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장코타이가 황하를 건너서 오다가 회족인 마부팡의 대군에게 패배를 하고 겨우 427명의 생존자만 간신히 살아서 연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4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연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장코타이는 비판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오쩌둥이 때 하도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장코타이가 드디어 1938년 그 다음에 41살 때 중국의 국민당에 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8년이면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이죠. 이때 이제 국민당에 장제스한테 이제 투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1949년에 이제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제 공산당에 패배를 하고 이제 대만으로 도망갈 때, 이때 52살인데, 이때 이제 난징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만으로 이동을 할 때 여기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도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장코타이는 이제 홍콩을 거쳐서 캐나다로 망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족이 여기 이제 중국에 보면 이게 만리장성이죠.
황하죠. 황하가 여기 이제 산동성의 보아해만이고 여기 산동성하고 이게 이제 산동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퍼베이죠. 요 사이에서부터 이제 그 황하강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일로 쭉 내려와서 허난성을 거쳐서 여기 이제 산치성하고 산치성 여기 이제 섬서성이라고 부르죠. 이 산치성하고 산치성 사이를 거쳐서 쭉 올라와서 이 산치성 위에가 이제 타이위안이 있죠. 타이위안이 있고 요 산치성 밑에는 이제 낙양, 로양이 있고 요쪽 산치성, 섬서성 밑에는 이제 장안이 있고 요 위에 이제 예란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황하강이 요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내몽골 자치구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흘러나오는데 여기 이제 내몽골 자치구하고 이쪽에 중국하고 요 사이에 요 정도 그 내몽골 자치구 경계 지역에 바로 이제 닝샤 회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족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죠. 소수민족이죠. 닝샤 회족 자치구가 이쪽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장코타이가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예난으로 오다가 이쪽을 건너다가 이제 회족들한테 이제 대패를 하고 2만 명 다 죽고 400명만 살아서 넘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황하가 율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간수성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청하이성으로 들어가서 청해성 여기서 이제 그 발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하강이죠. 요 밑에는 이제 스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제 공산당 지도자 이 예전잉은 상당히 그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잉은 이제 1897년부터 1986년까지 89살에 사망했는데 마오쩌둥보다도 4살이나 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통 군인이죠. 1919년 22살 때 황푸 군관학교 교관을 하게 되고 1927년에 이제 그 장제스의 공산당 탄압 시기에 33살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난창봉기에 참여를 하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홍콩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조우원라이 예팅과 함께 홍콩으로 망명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32년 35살 때 중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때는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난 바로 다음 해죠. 짱코타이의 홍군 사방면군 참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코타이 밑에서 장군을 한 거죠. 1934년 37살 때 대장정을 따라 나섰죠. 그래서 이제 대장 따라 나섰는데 이때는 남쪽으로 가자는 장코타이와 북쪽으로 가자는 마오쩌둥이 대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전님은 장코타이의 부대를 탈주를 해서 마오쩌둥의 부대에 가담을 합니다. 이때 갈 때 중요한 자료를 마오쩌둥한테 갖다 주죠. 마오쩌둥이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의 교신 암호를 갖고 가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을 지지를 하면서 그 어떤 터닝 포인트, 마오쩌둥이 이제 권력을 잡는데 합격한 공로를 해준 거죠. 그 공로로 인해서 1966년 문화혁명 때도 핍박을 받지 않고 지위를 유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49년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통일을 하면서는 52살 때 베이징 시장을 하고 광동성 선장을 하고 광저우 시장을 하는 등 높은 권력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약간 그 공산당이지만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를 해줍니다. 마오쩌둥의 집권이 한 동안에 별다른 그 어떤 그 영향력을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고위직에 머물게 되겠죠. 1955년 58살 때 원수로 승진이 되고 1960년 69살 때 문화혁명 때도 쫓겨나지 않고 자리를 유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71년 74살 때 국방부장을 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을 8년 동안 하게 되죠. 1975년에 78살 때도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1976년 80살이 됐을 때 상당히 나이가 많죠. 국가 원수 대행을 해서 7년 동안이나 하게 됐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 장칭 등 4인방 체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도중국 국가 원수를 7년 동안이나 하다가 덩샤오핑한테 넘겨주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는데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는데 그때 그 중간에 과교 역할을 해주면서 덩샤오핑을 지원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예전잉이 되겠습니다. 예전잉이 상당히 이제 나이도 많고 국가 원로로서 영향력 또는 군대 통솔자로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준 거죠. 대장정 때 마오쩌둥을 도운 공로로 마오쩌둥의 측근이 되었지만은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는 국가 원로로서 4인방들을 체포하고 능력이 있는 덩샤오핑을 지지함으로써 오늘날 번영하는 중국의 기틀을 마련한 존경할 만한 중국의 정치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예전잉 장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